원행에 대해서 모두 그 스님들이 원행 그러니까 멀은자 단일행자니까 부처님 법과 먼 사람이니까 너는 중노릇할 그런 저기가 아니다. 비웃음거리 모두 그렇게 그걸 하고 그래서 한번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에 가차우찌게 해서 출가를 한 것이니까 근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가까울 근자 근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멍청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원행이라고 해라. 그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스님께서는 탄해석 큰 스님이나 은자님께 잘해도 야단이고 잘못해도 야단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해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고 지가 잘했다고 암만 떠는 이런 것을 못 보신 어르신이, 그리고 모든 그런 궁극적인 정답을 주시지 않아. 정답을 자기가 찾게끔, 자기의 어떤 그런 속에서 찾게끔 그렇게 하지.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해도 야단을 칩니다. 잘해도. 잘하면 그것이 암한을 갖게 되고 주위로부터 시치기 질투를 받게 된다는 이런 뜻을 나는 가르치시다고 봐. 십이칠 법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나로서는 봐서는 굉장히 그 힘들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적입니다만 오대산 출가해가지고 참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십이칠 법난이고 당시에 그 불교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단 사태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간단합니다. 난 뭐 순수하게 부처님 법이 좋았고 하남 스님과 타나 스님과 어떤 그런 법이 좋았기 때문에 오대산 출가했고 그것도 7박 8일을 걸어와서 그걸 해서 10년 동안 그 어려운 눈 속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김인현이 일어나면서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가 불교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측근에서 불교를 의용화해서 12.7 그걸 범난을 일으켰고 바로 그것을 나를 또 고발하고 나를 그한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신도들의 어떤 그런 장난이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순수하게 부처님 법을 유는데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네가 월정사를 제무를 했으니 보안사에서 끌어다가 고문과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그 집중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지금도 이루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다른 종교는 없는데 불교만 그렇게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고 그것을 우리 불교 자신이 국가 권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건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왜 그런데 우리 불교만 꼭 그렇게 되는가 이런 건 지금도 스님으로서 지금 가슴 아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더 한층 우리가 구세제민과 중생제도와 수행에 더 한층 채찍을 가해야 된다고 난 이렇게 불교로서의 한국 불교로서의 종단의 어떤 그런 걸 세우고 수행 가풍을 세워서 선사선이 내려온 어떤 그런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제대로 그게 됐으면은 그런 12.7 법난 감히 그런 저기를 있었겠는가 이런 저기도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죠. 내가 쩔뚝거리고 조금 그런 이유가 나는 현직 그 당시에 본사 주지하고 본사 인사 담당하는 총무하고 재무는 필수 조건이니까 가서 나는 월정사 재무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 가보니까 월정사는 원행이 가지고 제일 아주 문제 인물로 거기에
돼 있더만요. 그래 나만 이제 집중 오직 원행이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지금도 다리를 쩔뚝거리고 지금도 이제 그 치아가 그 당시에 다 나가서 지금 다시 갈고 그 당시에 결핵에 달고 늑막이 오고 지금도 다리 여기 쩔뚝거려 가지고 지금 수술을 했고 지금도 어떨 때 보면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잠자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고문과 어떤 3청 교육 때까지 가신 스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도 저기가 없어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저 김건태 의원이나 그런 분들 다 얘기 들으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영동 그 사태 그 이상 가는 그런 적이었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은 비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종단과 불교와 나의 어변으로 생각하고 인연으로 생각하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과 이런 곳에 더 채찍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쩔뚝거리거나 몸에 이 적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적이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극복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런 뼈아픈 역사를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후학들한테 가르치고 전승 계승시켜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국가 권력의 어떤 이 종단이 1600년 5000년 역사의 동양 사상 속에 이런 저기가 있었느냐 이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종단이 이렇게 12.7 범난 같은 것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은 되지도 않는 그런 신성한 종교의 그런 범정이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은 종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선사스님들의 역본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수행가풍 종단, 수행가풍의 정신 또 거기 한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 왜 한가를 못합니까? 잘못하면 3.1 독립운동 속에서도 그 하면서 그런 민족인데 왜 그걸 한가를 못하고 이유를 제기를 못하고 그냥 그러하면 이것이 죽은 종교고 죽은 불교죠. 한가할 수 있는. 난 이런 거 보면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스님의 본분상에서 이런 거 보면은 스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기를 하고 적은 목소리로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적이에요. 저는 항상 그곳에 포커스가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난 12.7 범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거기에 모함하는 그런 세력과 더불어 잘못되면 나도 이제 누구처럼 고문에 갈 뻔한 그런 뭐가 있었죠. 운명이 참 질겨서 그런데 오늘에 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저기는 참 말 못할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월정사 탑돌이는 근래 이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정사 탑은 그 당시에 팔각국정 석탑 48호이면서 저 탑도 이제 폭탄에 맞아서 이제 4층은 갈았습니다만은 저 탑에 대한 그런 저기는 기구한 그런 저기입니다. 저 탑만 남은 곳에서 부처님도 안 계시지 전각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당시에는 평창군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이 불자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부처님 가피를 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탑을 돌면서
예경을 하고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탑돌이를 그 당시부터 다시 이제 재현해서 하게 돼서 이제 근래에 이제 그 도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이제 이 지역 주민한테 보이고 또 탑돌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피가 분명히 현현됐고요. 내가 아는 그런 저기로 팔각구청 석탑이 그리고 저 석탑이 지금 한반도에 지금 해인사에도 있고 그 이후에 일타스님이 주재할 때 지었습니다. 한반도에 한 35개 사찰이 이 월정사와 똑같은 팔각구청 석탑을 그 모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팔각구청 석탑이 그 가피가 있고 또 부처님의 그런 그 진리가 성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특히 여기는 이제 기독교, 천주교, 유교, 향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족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이 탑을 돌면서 하게 되면 그런 가피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 탑은 월정사가 이제 월화박주형이면서 부국의 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이 기지로서 한반도가 동궁강 서구월 남지리 북묘양 그 중앙에 태백산 맥의 중앙에 오대산 밑에 팔각구청 석탑이 돛대처럼 해가지고 이 돛대를 기고 태평양 바다를 항해한다. 이런 어떤 그런 타너 스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그런지 그 근래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월정사와 더불어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민심, 국민, 도민, 국민들의 화합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떠나서 그 탑을 돌면서 하는 그런 저기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그 동양의 어떤 그런 저기를 정신을 부각시키고 우효삼자비라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서 문화로 지정돼서 지금도 그 뜻을 이제 계승하고 있고. 문화는 정신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불교 문화를 빼면은 한국의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란족의 말발굴 속에서 전국이 초토화될 때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화도에서 맨 16년 동안의 그런 장구한 세월 동안 버티면서 그것을 한 것이 해인사 8만 대장, 거기도 이 장주소임을 성철스님 모시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성철스님 때 그 눈물 나는 역사가 바로 민족 정신이 바로 문화이거든요. 그 문화재는 그 문화에서 태어난 엑기스입니다. 또 사적지도 여기 세종실록과 실록의궤가 봉안되는 사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재가 있는 사적지나 이런 것은 민족의 성지이면서 그 문화가 바로 정신인 것이에요. 문화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생활상이면서 그 시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냥 밥만 먹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이런 팔각구청 석탑을 조성을 해서 딱 그 제곳에 안치를 해서 후대를 그걸 했고 석굴암 불국사를 왜 그래 했는가? 8만 대장경을 왜 그래 판전에다 해인사 판전에다 현대적인 그 지금 속에서도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그 해인사 8만 대장이 뭐지 판전에 대한 그런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이 주입된 것, 사상이 주입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숭앙을 하고 숭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은 바로 그 정신에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탑돌이를 통해서 이 탑을 숭앙하고 부처님을 숭앙하고 기도를 하고 그 행위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고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뭐 감회나 소외라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그 원로위원 된 것을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산중에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직위와 직책에 나 한사코 고사했는데 또 그렇게 이제 그 문중 스님과 교구의 그런 저기를 말씀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추대가 돼서 이제 저는 그 더 어깨가 무겁고 더 힘들죠. 예, 이제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 그 타너 스님도 은사 스님도 그랬습니다. 만화있지 않습니까? 어른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종단의 원로이기 때문에 더 한층 제 어깨가 무겁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전부 앞으로는 지금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화엄경에 대한 타너 스님이 못다한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진력하고 특히 이제 금년은 타너 스님의 시봉일기를 생각하고 있고 금년은 특히 타너 스님의 내다본 통일론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께서 후천세계에 대한 이런 통일론 그것을 이제 지역 학자들과 스님과 더불어 타너 스님이 내다본 한반도의 통일 미래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당나귀 일일 가기 전에 말일이 닥친다. 더 큰 일이 닥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고 또 타너 큰 스님께서는 항상 내심으로 안으로 자심하는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행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밖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발전하고 진보하고 모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첨단화된 이 속에 있을수록 자기 안으로 내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회광반조하면서 향상일로 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그런 종단이 되고 그런 수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